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요즘 한일 관계가 그야말로 극으로 치닫고 있죠. 요즘의 양국 상황은 실제로 총칼만 오가지 않았지 전쟁의 다름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표현이 내포하듯 일본은 물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나라지만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보면 오히려 뜨악하다 싶을 정도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보다 더 이질적인 점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는 궁금증이 일어 10여 년 전쯤 찾아 읽은 책이 있는데요. 바로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입니다. 일본 문화와 일본인에 대해 가장 잘 분석했다고 평가받는 명저인데요.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다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랜만에 책장에서 꺼내보았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과 전쟁 중이던 미국은 일본이 패할 경우 이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예측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미 국무성은 미국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일본과 일본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문화인류학자인 루스 베네딕트에게 연구를 의뢰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책 국화와 칼입니다. 루스 베네딕트는 승전국 국민으로서의 우월의식과 서구적 편견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수많은 기록과 문헌, 미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조사하는 것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덕분에 함께 생활하면서 생기는 주관적 견해 없이 객관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펴낸 이 책은 이중적이면서 모순적인 일본인의 특성을 잘 포착했고 일본의 수치 문화와 죄책감 문화를 대중화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극도로 섬세한 미감을 지님과 동시에 칼의 냉혹함을 숭배하는 것이 베네딕트가 간파한 일본 국민이었는데요. 평화를 상징하는 국화를 사랑하면서도 전쟁을 상징하는 칼을 숭상하는 일본인의 이중성을 날카롭게 해부한 문화인류학의 고전 국화와 칼. 미국의 작가이자 아시아 전문가인 이안 부르마가 쓴 서문의 일부를 먼저 읽어드리고 본문에서도 인상적인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흥미롭게 들어주세요. 서문 이안 부르마. 일본인들도 죄책감과 수치심을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일본 사회는 서구 사회보다 절대적인 윤리 기준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좋은 행위에 대한 외부의 인정에 더 의존한다. 일본인들은 타인의 의견에 매우 민감하다고 베네딕트는 말한다. 수치심이란 사회적인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생긴다. 죄책감은 발각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느끼지만 수치심은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여 생긴다. 베네딕트는 일본인들의 향후 행동을 미국 정부가 예측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했다. 일본이 전후 보다 자유민주적인 노선에서 재건될 수 있도록 계획했던 미국인들은 일본인들이 패전과 천황의 변화된 역할, 미 점령군의 신탁 통치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아야 했다. 연합군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일 중 하나는 죽음으로 싸울 것을 맹세했던 일본군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유순하고 우호적으로 변화한 사실이었다. 베네딕트는 이 사실을 천황에 대한 일본인들의 깊은 의무감으로 설명한다. 천황에 대한 충성은 일본인의 가장 근원적인 감정이다. 일본인들은 천황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천황이 들릴 듯 말 듯한 떨리는 목소리로 참을 수 없는 것도 참으라. 항복하라. 그리고 평화로운 신일본을 건설하라고 했을 때 일본인들은 즉시 그 말에 따랐다. 일본 천황의 신성은 서구에서 종종 오해를 받고 있다. 일본인들은 대개 천황을 신으로 믿고 있다. 일본인들은 인간과 신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일본인들은 사후의 인간뿐 아니라 심지어 바위, 산, 강 등에도 신성의 아우라를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베네딕트의 지적은 적절하다. 국가적 서열의 정점에 위치한 천황은 국가의 종교적 이상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여기서 천황이 정말로 신인가 하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 자신이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본인들은 천황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던 것이다. 베네딕트는 일본인들에게는 삶을 바라보는 견해에 조건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일신 종교가 제시하는 윤리적 절대 기준이 없는 일본인들에게 윤리나 삶의 목적 등 모든 것은 상황 의존적일 뿐이다. 따라서 그렇게 호전적이던 민족이 쉽사리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로 변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쟁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일본은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지만 존경받지 못하고 결국 비참한 패배 속에서 엄청난 수모를 겪고 말았다. 이제 일본은 유별나게 평화지향적 민족인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잃어버린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려 했다. 미국 법률가들이 제정한 전쟁을 금지한 일본 헌법이 설득력을 얻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베네딕트는 이 역시 당시의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일본을 둘러싼 세계가 평화를 구가하는 동안 일본인들은 기꺼이 평화주의에 헌신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 열강이 전쟁 준비에 돌입하는 순간 일본은 다시 예의 군국주의로 회귀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일본이 막대한 이익을 챙겼던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그리고 소련, 중국과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재무장과 군사적 역할을 회복하라는 미국의 끊임없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대다수는 평화주의적 이상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언젠가는 변화할 것이다. 제1장 연구과제 일본 일본인은 미국이 지금까지 전력을 기울여 싸운 적 가운데 가장 낯선 적이었다. 대국과의 전쟁에서 이처럼 현격히 이질적 행동과 사상적 특성을 고려해야 했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그 어려움은 컸다. 일본이 문호를 개방한 이래 75년간 일본인에 대해 쓴 저작에는 일찍이 세계 어느 국민에게도 쓰인 적이 없는 그러나 또한이라는 기괴한 표현이 자주 나온다. 정직한 관찰자가 일본인 이외의 다른 국민에 관해 기술할 때 만약 그 나라 국민이 유례 없이 예의 바르다면 그러나 또한 그들은 불손하며 건방지다고 덧붙이지는 않는다. 어떤 국민이 너무나 고루하다면 그러나 또한 그들은 새로운 일에도 쉽게 순응한다 라고 덧붙이지는 않는다. 또 어떤 국민이 유순하다면 그러나 또한 그들은 상부의 통제에 좀처럼 따르지 않는다 라고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충실하고 관대하다면 그러나 또한
그들은 불충실하며 간악하다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참으로 용감하다면 겁쟁이임을 부연해서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다른 사람의 평판에 신경을 쓰며 행동한다면 그 말에 이어 그들은 참으로 흔들리지 않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로봇같이 일사불란한 그들의 군대 훈련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어 병사들이 순순히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며 공공연하게 반항하는 일도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서양의 학문에 열중한 국민에 관해 서술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열렬한 보수주의에 관해 자세히 기술하지는 않는다.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배우와 예술가를 존경하며 국화를 가꾸는데 신비로운 기술을 가진 국민에 관한 책을 쓰면서 동시에 이 국민이 칼을 숭배하며 무사에게 최고의 영예를 돌린다는 사실을 기술한 또 다른 책으로 그 국민의 성격을 보충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없다. 그러나 이런 모든 모순이 일본에 관한 책에서는 날줄과 시줄이 된다. 이런 모순은 모두가 진실이다. 칼도 국화와 함께 그림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일본인은 최고로 싸움을 좋아하면서도 얌전하고 군국주의적이면서도 탄미적이고 불손하면서도 예의 바르고 완고하면서도 적응력이 있고 유순하면서도 시달림을 받으면 분개하고 충실하면서도 불충실하고 용감하면서도 겁쟁이이고 보수적이면서도 새로운 것을 즐겨 받아들인다. 그들은 자기 행동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놀랄 만큼 민감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이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모를 때는 범죄의 유혹에 빠진다. 그들의 병사는 철저한 훈련을 받지만 또한 반항적이다. 그러나 일본인이 사용하는 범주와 상징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흔히 서양인의 눈에 비친 일본인의 많은 행동적 모순은 이미 모순이 아니라는 점을 발견할 것이다. 어찌하여 일본인 자신은 어떤 급격한 행동 전환을 일관된 체계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는가를 나는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이유를 드러낼 수가 있다. 나는 일본인과 함께 작업을 할 때 처음에는 그들이 사용하는 어구나 관념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나 마침내는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오랜 세월에 걸친 감정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덕과 악덕은 서양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 체계는 매우 독특했다. 그것은 불교적인 것도 유교적인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일본적인 것이었다. 일본의 장점도 단점도 모두 포함한 것이었다. 제2장 전쟁 중의 일본인. 일본이 이번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한 전제부터가 미국과는 정반대였다. 일본은 국제정세를 다른 방법으로 규정했다. 미국은 주축국의 침략 행위가 전쟁의 원인이라고 했다. 일본, 이탈리아, 독일 등 세 나라가 부당한 정복 행위로 국제 평화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주축국이 권력을 쥔 곳이 만주국이든 에티오피아든 폴란드든 그것은 그들이 약소민족을 억압하는 사악한 길로 나아갔음을 증명한다. 그들은 공존공영 또는 적어도 자유무역을 위한 문호개방이라는 국제간 규약을 위반한 것이다. 반면 일본은 전쟁의 원인을 이와는 다른 시각에서 보았다. 각국이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 세계는 무정부 상태가 계속된다.
일본은 계층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이 질서의 지도자는 물론 일본인이다. 일본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계층적으로 조직된 유일한 나라이며 따라서 저마다의 알맞은 위치를 가져야 할 필요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국내의 통일과 평화를 달성했고 폭도를 진압했으며 도로, 전력, 철강산업 등을 건설했고 또 공표된 자료에 따르면 공립학교에서 청소년의 99.5%가 교육을 받았다. 그러므로 계층제도에 대한 일본인의 전제를 바탕으로 뒤처진 동생인 중국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대동아 여러 나라와 동일한 인종이므로 이 지역에서 먼저 미국을, 다음엔 영국과 소련을 쫓아내 저마다의 알맞은 위치를 차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세계 모든 나라는 국제적 계층 조직 속에 제각기 알맞은 위치를 주고 하나의 세계로 통일해야 하는 것이다. 일본에게 불행한 일은 일본 점령하에 있었던 나라들이 대동아의 이상을 일본과 같은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또한 일본은 승리의 가능성을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바탕 위에 놓고 있었다. 일본은 정신력이 반드시 물질력을 이긴다고 부르짖었다. 물론 미국은 대국이며 군비도 우수하다. 그러나 그게 어쨌단 말인가. 그들은 그런 것은 모두 처음부터 예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무렵 일본인들은 유력 일간지 마이니치 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읽었다. 만일 우리가 숫자를 두려워했다면 전쟁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적의 풍부한 자원은 이번 전쟁으로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일본의 라디오는 자주 물적 자원에는 한도가 있다. 물질적 사물이 1000년도 가지 못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라고 외쳤다. 그리고 이 정신에 대한 신뢰는 전쟁의 과정 속에서 문자 그대로 해석되었다. 그들은 군대용 문답서에 그들의 수요에는 훈련으로 맞서며 강철에는 육탄으로 대항한다는 표어를 사용했다. 이 표어는 이번 전쟁을 위해 특별히 지어낸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있어온 것이다. 소형 비행기로 미군의 군함에 뛰어들어 자폭하는 조종사들은 물질에 대한 정신적 승리의 교훈이 되었다. 이 조종사들을 가미카제 특공대라 한다. 가미카제는 13세기에 칭기스칸이 일본을 침략했을 때 그 수송선을 전복시켜 일본을 구한 성스러운 바람을 가리킨다. 일본인이 전쟁 중 끊임없이 되풀이한 또 하나의 주제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매우 잘 나타내준다. 그들은 계속 세계의 눈이 우리의 일거일동을 주시하고 있다는 문구를 입에 올렸다. 따라서 일본인은 일본 정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미군이 과달카날 섬에 상륙할 무렵 일본인이 부대에 하달한 명령은 지금 우리에겐 세계의 눈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본 해군 장병들은 어뢰 공격을 당해 배에서 탈출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될수록 의연한 태도로 구명정에 옮겨 타라는 훈계를 받아왔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다. 미국인이 그대들의 추태를 영화로 찍어 뉴욕에서 상영한다는 것이다. 세계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 그들에겐 중대한 문제였다. 이런 점은 일본 문화 속에 깊이 새겨진 관념의 하나였다. 제13장
패전 후의 일본인. 당시 미국인은 일본인이 복종하지 않고 적대적 태도를 보일 것이며 호시탐탐 복수할 기회를 엿보며 일체의 평화적 계획을 방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의 상황으로 보면 이것은 근거 없는 두려움이었다. 그 이유는 패전 국민이나 패전국의 정치 경제에 관한 보편적 진리에 있다기보다 오히려 일본의 특수한 문화 속에 존재했다. 일본 이외의 다른 나라 국민이었다면 아마도 이런 신의의 바탕을 둔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없었을 것이다. 일본인의 안목으로 보면 이 정책은 패전이라는 냉혹한 현실에서 굴욕적 상징을 제거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국책의 실시를 촉구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이 새로운 정책을 수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특수한 문화에 의해 형성된 일본인 특유의 성격에 있었다. 일본이 평화국가로 재출발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참된 장점은 어떤 행동 방침이 실패로 끝났다고 인정한 뒤부터는 다른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점에 있다. 일본인은 양자택일적인 윤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전쟁으로 알맞은 위치를 얻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들은 이제 그 방침을 포기할 수가 있다. 여태껏 받아온 일체의 훈련이 그들을 방향 전환에 응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가장 절대주의적인 윤리를 가진 국민이라면 자신들은 이데올로기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승자에게 항복했을 때 그들은 우리의 패배와 함께 정의는 사라졌다고 말한다. 그들의 자존심은 그들이 다음 기회에 이 정의가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를 참회한다. 그런데 일본인은 그 어느 것도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항복한 지 닷새 후 아직 미군이 상륙하기 전 도쿄의 유력한 신문인 마이니치 신문은 패전과 패전이 몰고 올 정치적 변화를 논하며 그러나 이 패전은 일본의 궁극적 구원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 논설은 일본이 완전히 패했다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무력면에서 쌓아 올린 노력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인은 평화 국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서양인은 그들의 안목으로 보면 주의의 변경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 이런 변화에 의문을 갖는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 관계에서나 국제적 관계에서나 일본인의 처세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요소일 뿐이다. 일본인은 일정한 행동 방침을 취하고 그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지면 잘못을 범했다고 판단한다. 그는 어떤 행동이 실패로 끝나면 실패한 주장을 벌인다. 실패로 끝난 주장을 집요하게 계속 고수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하나의 행동 방침을 시도하다가 패했다. 이제부터는 다른 하나의 평화적인 처세술을 실행해 보자는 것이다. 일본 각 신문의 논설은 일본이 세계 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주장했다. 이런 새로운 기초 위에서 존경할 만한 인간이 되는 것이 일본 국민의 의무라는 것이다. 이런 신문 사설은 단지 소수 인텔리 계층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도쿄의 거리, 또 벽지의 황량한 마을의 일반 대중에게도 이와 같은 180도의 전환이 있었다. 일본 점령부대의 미군 장병은 이처럼 우호적인 국민이 죽을 때까지 죽창으로 싸울 것을 맹세했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다. 일본인은 침략 전쟁을 하나의 오류나 실패한 주장으로 간주함으로써
사회적 변혁을 향한 최초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다시 평화로운 나라 사이에서 존경받는 지위를 회복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평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만일 러시아와 미국이 앞으로 몇 년간 공격을 위한 군비 확충 속에 세월을 보낸다면 일본은 그 군사 지식을 이용하여 그 전쟁에 참가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확실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일본이 본래 평화국가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일본의 행동 동기는 기회주의적이다. 일본은 만일 사정이 허락되면 평화로운 세계 속에서 자기 위치를 구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장진영으로 조직된 세계 속에서 자기 위치를 찾을 것이다. 현재 일본인은 군국주의를 실패로 끝난 한 줄기 광명으로 여기고 있다. 그들은 군국주의가 과연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도 실패한 것인가를 알기 위해 다른 나라의 동정을 주시할 것이다. 만일 실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일본은 스스로의 호전적 정열을 다시 불태워 일본이 얼마나 전쟁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가를 보일 것이다. 만일 다른 나라에서도 군국주의가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 기도는 결코 명예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교훈을 얼마나 뼈저리게 체득했는가를 증명할 것이다.